안녕하세요, 승각준입니다. 제가 이번 두 번째 시간에 말씀드릴 거는 저의 이제 과거사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드릴 건데요. 과거사가 왜 중요하냐면은 앞으로도 제가 많이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제가 많은 상담과 이제 학부모님 상담이나 학생들 상담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그들이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저의 상담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 역시도 이때까지 어떻게 살아왔고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림을 통해서 여러분 역시도 자기의 과거사를 한번 되짚어 보시고 그걸 통해서 본인만의 이제 자기가 왜 이런 지금 사고방식을 갖게 되고 그리고 자기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조금 고찰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첫 번째로 이제 저의 유년기부터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리면은 저의 유년기는 뭐 지금 제가 나이가 37살로서 대부분의 보통 비슷한 유년기를 겪었을 거예요. 이제 좀 특징이라고 하면은 제가 이제 골목대장으로서 좀 도둑질도 좀 하고 그리고 이제 애들을 막 딱지치기나 뭐 구슬치기 이런 거를 하면서 많이 아이들을 끌고 다니면서 좀 주도적인 역할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그때는 뭐 딱히 꿈이라고 할 거는 없었고 그냥 즐겁게 노는 거 그리고 환경적으로도 이제 아버님은 일찍 들어오시지만은 뭐 별로 관심이 없었고 육아에 어머님은 밤늦게 들어오셨기 때문에 저에 대해서 뭐 공부에 대해서나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언급을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공부에 대해서 부담감 없이 유년기를 보냈던 것 같고요. 가장 핵심적인 거는 좀 도둑질을 많이 했다는 게 좀 장점이죠. 왜냐면은 제가 저희 집이 조금 못 사는 집이라서 이제 옛날엔 노인정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어른들이 이제 요즘으로 말하면 뭐 아이들 거에 뭐 타가소의 개념이 거의 없겠지만은 그냥 뭐 유치원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게 좋겠고요. 유치원 같은 데 있는 단칸방에 딸려있는 집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라면을 끓여주면은 매일 이제 한 그릇당 1,000원씩 바꿔서 남는 돈으로 이제 오락실에서 탕진했던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병을 많이 주스러 다니기도 하고 뭐 그런 활동을 통해서 그냥 재밌게 놀았었던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는 너무나 부족했던 시기였을 텐데 그것도 그냥 나름대로 유쾌하게 잘 보냈던 것 같은 거 보니 좀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좀 청소년기로 접어들었을 때 조금 중요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제 저희 아버님이 중학교 1학년 때 좀 술을 좋아하셔서 일찍 돌아가시게 되는 케이스가 됐었고 그때부터 이제 제가 요즘 심리학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역사적으로 이제 자기가 갖고 있는 결핍이라는 것은 또 다른 것을 채우기 위해서 분명히 어떠한 행동, 반대급부의 행동이 이루어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그런 반대급부의 행동이 어머님께서도 맨날 바깥에서 일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 그런 애정적인 부분에서나 아니면 그런 접촉 이런 부분에서 위에 누나가 둘이 있지만은 그런 역할을 충실히 못해줬기 때문에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조금 연애에 관심이 많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여자친구나 이성적인 부분을 통해서 저의 뭔가 부족한 부분을 계속 채우려고 했었던 것이 아주 중요한 거였고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 평생에 그런 애정, 사랑 그런 키워드의 감정이 저의 앞으로 학습에 상당한 영향을 줬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청소년기 저의 이제 청소년기라고 생각하면은 뭐 중학교 1학년부터겠죠? 중학교 1학년 때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뭐 큰 별탈 없이 지냈던 것 같아요. 그냥 별탈 없이 지냈는데 기어 들어가면은 제가 처음으로 책을 잡았다라는 거 그리고 갑자기 떠오르는 거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제가 공부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으로서 뭔가 코피가 나는 거에 대한 좀 대단한 로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5학년 때 그때 뭐 전과나 그런 문제집을 처음 샀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시험 대비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방바닥에 앉아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코피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코피를 어떻게 흘릴까를 고민하다가 이제 사람들이 안 보는 사이에 제가 이제 제 코를 툭 쳐가지고 이제 코피를 났는데 그거에 되게 뿌듯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중학교 2학년이 접어들어서 또 당연히 뭐 저는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자전거 타고 다니는 거에 항상 관심이 많았고 다른 거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자전거 타고 그냥 맑은 공기를 마시면서 논길을 다니는 것을 상당히 즐겼고요. 그때 역시도 그냥 친구들이랑 맨날 재밌게 놀고 오락실 다녔던 기억이 나고 그런데 그 중에서 제가
만났던 친구 중에 하나가 일본어 공부를 처음 시작했었어요. 그래서 뭔가 일본어에 대해서 글자가 상당히 특이했었고 그런 것들을 처음 접하다 보니까 친구한테서 일본어를 이제 베껴와가지고 그때 돈도 또 없어서 그냥 책도 빌리기도 어려웠고 그래서 이제 글씨를 베껴다가 히라가나랑 가타가나랑 베껴다가 이제 뭐 집에 와가지고 쓰면서 했었던 기억이 문득 나요. 그러면서도 히라가나를 외우는데 좀 오래 걸렸는데 그때 무슨 기억인지 모르겠지만 가타가나를 하루 만에 막 외웠던 기억이 나면서 상당히 그때 좀 성취감을 많이 느꼈었던 것 같고 그때까지도 마찬가지로 뭐 중학교 때 역시도 뭐 아무런 부담 없이 학습에 대해서도 전혀 생각 없이 그냥 유쾌하게 중학교를 보냈던 것 같고 고등학교 때도 마찬가지로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다른 사람들과 전혀 다른 인생을 걷기 시작했던 계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제 저희 집이 조금 점점점 멀리 시골로 들어가면서 이제 따로 살아야 될 기회가 생겼어요. 제가 고등학교를 들어가면서 이제 자취를 해야 되냐 아니면 기숙사를 들어가야 되냐라는 고민 중에서 당연히 기숙사를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안 되겠죠. 공부를 하도 안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학교 앞에 이제 자취를 하게 됐었는데 저라는 사람의 캐릭터가 뭐 담배를 피거나 술 먹고 그런 거를 좋아하지 지금도 않기도 하고 그리고 그때 역시도 마찬가지였겠지만은 분명히 그때는 뭐 불량 학생들이 저희 집에 와가지고 뭐 담배도 피고 술도 마시고 뭐 라면도 먹고 그렇긴 했지만 저는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연연하지 않고 그냥 저 나름대로 그냥 그 환경을 잘 지키면서 연애만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는. 그러면서 공부라고 하면은 제가 그때는 중학교에 대한 기억이 있어서 그런지 중학교 때 일본어를 좋아했었고 그리고 이성적인 부분 앞에서 말씀드렸겠지만 제가 이성에 대한 그런 동경이나 아니면 결핍이나 이런 갈망이 있었던지 여자 선생님들이 하시는 수업들을 상당히 좋아했어요. 제가 지금 영어를 전공했고 영어로서 지금 먹고 사는 사람으로서 그땐 영어 선생님이 별로 비호감이었기 때문에 영어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고 영어 단어를 그냥 억지로 컨닝페이퍼 써가지고 외웠던 기억이 나네요. 이건 또 어떻게 보면 과거에 제가 도둑질을 했던 그런 것들을 학습에서 똑같이 활용하는 것 같아요. 그런 거랑 마찬가지로 일본어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고등학교에서 상당히 잘해서 이제 도대회도 나간 적이 있고 그래서 이제 전국 도대회에서도 뭐 입상을 해가지고 이제 전국대회를 나갔었다가 이제 개망신을 당하고 왔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부터 해가지고 일본어와 그리고 한자 그리고 국어는 또 싫어했나봐요. 책 읽기를 워낙 싫어해서 그런지 그렇게 하면서 약간의 조금의 학습적인 진보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됐었고 이제 20살이 돼서는 당연히 이제 고등학교 3학년까지 부지런히 또 연애를 하고 또 자취를 했으니 얼마나 또 연애를 열심히 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연애 인생에서 이제 20살을 넘어갔으니 또 더 자유로워졌겠죠? 그래서 이제 또 다른 연애를 또 시작하면서 많은 연애를 시작하게 됐죠. 그러면서 동아리 활동을 해서 뭐 합기도 동아리도 하고 그리고 연극분과라고 해가지고 영어 연극을 하는 그런 데 들어가서 거기서 연극도 하면서 조금 관심은 갖게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서 이제 21살 이제 겨울방학 때 이제 군대를 갔다 오게 됐는데 군대 때부터도 이제 학습에 대해서는 조금씩 이제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뭔가가 있었고 열정이나 이제 상병 정도 될 때쯤에 갑자기 이제 제가 휴가를 나오게 됐었고 휴가를 나오면서 이제 그때 상병 꺾이고 나서부터 조금 여유가 생겨서 그때 마지못해 했던 좀 보충하고 싶었던 그 일본어 2급 자격증 준비를 시작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밤에 몰래 이제 불을 켜고서 제가 해군을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3층이 제 방에 침대였는데 거기서 옆에 칸막이를 다 쳐가지고 밤늦게까지 일본어 단어를 외우면서 일본어 테이프가 늘어지도록 일본어를 들었던 기억이 나요. 그러면서 아주 뿌듯했던 게 상병 때 이제 일본어 2급을 자격증을 땄었는데 JLPT 그게 상당히 저한테는 큰 감흥이었고 그리고 나서부터 바로 이제 병장이 돼서 JLPT 1급에 도전을 했는데 2년 연속 홀라당 떨어졌죠. 뭐 그런 개념이 있었고 이제 제대를 하게 됐어요. 제대를 하게 돼가지고 이제 학교에 갔더니 뭐 여자 후배들도 많고 그리고 선배들도 많고 이렇게 보면서 이제
복학하기 이제 한 6개월 정도 남았을 시점이었을 거예요. 그 전까지는 게임을 제가 정말 좋아하거든요. 제가 옛날에 고등학교 3학년부터 나왔던 라그나로크라는 게임이 있어요. RPG 게임인데 그 게임을 10년 넘게 열심히 했죠. 말 그대로. 그래서 군대 갔다 왔어도 그게 다시 이제 뭐 베타 버전이나 아니면은 프리스업 같은 거를 하면서 하루에 한 10시간 넘게 했던 것 같아요. 한 10시간에서 한 15시간? 그렇게 이제 엄마를 속이면서 어렸을 때부터 참 속이는 걸 잘했나 봐요. 엄마를 속이면서 이제 어머니랑 그때 같이 살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게임만 주구장창 했죠. 그러다가 이제 여기가 이제 제가 이제 인생에서 전환기를 맞이했었던 기회인 건데요. 이때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제 복학하기 전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한 6개월 정도가 있었는데 게임을 그때도 시작하고 있었죠. 그리고서 이제 어머니께서 밥을 갖다 주거나 아니면 반찬을 뭐 간식을 가져다 주시려고 할 때쯤에 제가 이제 엄마를 맨날 속이면서 이렇게 컴퓨터를 안 한 척하고 뭐 책을 펴놓고 이런 식으로 계속 있었다가 하루는 이제 어머니께서 그걸 아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어머님과 처음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제 이름이 강래현인데 이제 레연아 공부 좀 해야지 이제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제가. 근데 아마 모두들 아시겠지만 이런 얘기는 요즘 시대 정보 시대에서나 모든 부모가 아주 쉽게 자녀한테 할 수 있는 말이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23살? 23살까지 그런 이야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제 주변 사람들이나 어머님, 특히 어머님한테. 그래서 이제 저한테는 그 말 한마디가 너무 이제 해머로 머리를 맞은 기분? 왜냐면은 한 번도 저에게 제가 이때까지 뭐 저기 자취할 때도 몰래 PC방 갔는데 어머니께서 반찬 가져다 주시다가 오락실에 있고 뭐 PC방에 걸려 있었던 걸 걸린 적이 몇 번 있거든요. 근데 그때도 저에게 한마디도 안 하시던 부모님께서 이제 23살인 제가 그렇게 무책임하게 게임하고 있는 걸 보았더니 처음 말을 꺼내신 거죠. 그때서요 이제 제가 어떤 큰 감정을 갖게 된 것도 동시에 그리고 고민을 했던 게 그건 것 같아요. 대학을 이제 복학을 하게 되면 이제 여학생들이 있을 텐데 후배들이 근데 이 사람들한테 내가 과연 어떤 사람으로 남을지가 참 고민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술을 마실 때만 부르는 선배일까? 아니면은 뭔가 공부를 할 때 같이 공부할 수 있는 도움이 될 수 있는 선배일까? 이거에 대한 저의 자아 정체성에 대해서 한번 처음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제가 그 공부를 처음 시작할 때 제가 그 전에 게임을 한 13시간씩 했었는데 제가 영어 전공이자 부전공이 일본어기 때문에 15시간씩 하루에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15시간씩 게임을 했던 모든 시간들이 어머님이 말씀하셨던 그 한마디로 모든 게 전환이 된 거죠. 그래서 일본어와 일본 드라마, 미드를 섭렵하면서 엄청나게 많이 공부를 했어요. 그때가 저에게 첫 번째로 가장 많이 공부한 학습 시간이었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공부를 완성하고 영상을 보고 그때 이제 정상 영어 선생님, 토익 선생님이 많이 도움을 주셨는데 그런 기간을 처음으로 겪게 되고 나서 이제 학교를 가게 됐죠. 학교를 가게 됐는데 우연한 계기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이제 튜토리얼이라고 해가지고 학교에서 이제 후배들을 가르치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래서 후배들이 이제 09학번 1학년인가 아마 07학번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처음 후배들을 가르치는 걸 계기로 해가지고 이제 저도 영어를 좀 정리를 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이때까지 공부했던 거를 또 남에게 보여주면서 또 여자 이쁜 후배들에게 좀 잘 보이기 위한 여러 가지 이성적 감정과 학습에 대한 열정과 이런 모든 복합적인 감정들로 인해서 제가 이제 튜토리얼에 이제 멘토를 맡게 돼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쳤는데 정말 힘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뭐 1시간 반의 수업이라고 하면은 한 2시간 정도 준비, 2시간, 3시간씩 준비를 해서 마치 그 시나리오를 다 짜듯이 그렇게 준비를 해갔는데 그래도 혹시라도 이제 아이들이 질문할까봐 후배들이 너무 조마조마하면서 수업을 했었는데 그게 저한테는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예전에는 그냥 내가 공부를 수동적으로 하고 뭔가를 배우기만 했으면 모든 게 끝났을 텐데 그때서 슬슬 남을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되고 남의 이해를 했는지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설명해야 되고 그렇게 내가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한 본질적인 접근을 그제서야 하게 된 거죠. 그때부터 사실은 제가 진짜 공부에 대한, 진정한 학습에 대한 밑거름을 깔게 되고 그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게 됐던 게 제가 25살 때 이런 후배들을 가르치면서 처음 느꼈던 거고 그거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제 중고등학교 이제 방과후 교사나 아니면은 그때부터 인터넷 카페에서 옛날에 영자론이라고 있었어요. 영어 잘하면 원이 없다라는. 그래서 아직도 제가 거기에 처음 가입해가지고 제가 썼던 말이 있는데 그래서 가끔 제가 요즘 영어에 대해서 조금 흐지부지해질 때 가끔씩 제 첫 마디를 다시 돌아가서 카페에 들어가서 확인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 이제 영자론에 이제 가입을 해가지고 영어에 대해서 진짜 공부를 많이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남을 가르치고도 싶었고 남을 가르치면서 그러니까 남을 가르치다 보면은 거기에 많은 무수한 사람들이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는 어떤 문법에 대해서 설명하면은 제가 그거를 2년 동안 한 1,500개의 댓글을 달면서 제가 모든 사람들이 영어의 어떤 부분을 어려워하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는 거 이거에 대해서 제가 패턴을 그 2년 동안 많은 무수한 대답을 하면서 질문을 받으면서 대답을 해주면서 저 역시도 다른 사람들이 제가 다른 댓글에 대해서 비판적인 생각을 갖거나 잘못된 견해를 밝힐 때 저도 그거에 대해서 스스로 증명하거나 아니면 반성하고 새롭게 배울 수 있는 그런 계기로서 많은 시간을 보냈거든요. 그게 아마도 저에게 가장 인생에서 제가 잘한 것 중에 하나일 텐데 학습에서 그러니까 남이 모르는 것을 저도 영어를 이때까지 누구의 강의도 아까 정상 선생님 강의를 처음 듣는 거 빼고서 한일 선생님도 한번 들은 적 있고요. 단 한 번도 누구한테 배워본 적이 없어요. 모든 공부들을. 그러니까 이때까지 저는 저 스스로 공부를 모든 걸 해왔기 때문에 그런데 그 부분을 넘어서 이제 남이 모르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남이 모르는 것에 대해서 저 스스로가 단순히 외우는 것보다 그냥 남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어떻게 설명이 가능할까 그거에 대해서 참 많은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그런 활동들이 저에게 가장 큰 의미가 깊었던 활동이고요. 그런 거랑 동시에 이제 졸업을 하게 됐는데 졸업했을 때도 또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제 앞에 이야기를 들어보시면은 제가 앞으로 어떻게 살지도 좀 예측이 가능하실 것 같은데 그때 제가 이제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요. 제가 그때 대학교 4학년 때 토익이 한 890점이었어요. 근데 사실 그때쯤이면은 한창 토익이 유행할 때라 990점 맞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랬을 때 제가 고민을 하게 된 거죠. 제가 이제서 학생들을 좀 가르칠 수 있고 그리고 이제서 주변에서 모르는 것을 알려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과연 나라는 사람이 영어만 갖고서 남들과 다른 경쟁을 벌일 수 있을까? 그러니까 나는 아직 890점밖에 못 맞았는데 나보다 잘 보고 있는 990점도 많고 950점도 많을 텐데 내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에 대한 고민이 시작했죠. 근데 그 결과로 제가 어떤 공부를 시작했었냐면은 기존에 설명하지 못하는 문법들에 대한 이해랑 그런 것들을 위한 서적들을 많이 모으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로 기억나는 게 전치사 그리고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잘못하고 있는 영어 아니면은 영어 usage 아니면은 그리고 카페에서 우연히 만났었던 영국에 계셨던 지금의 스승분이 계신데 그분의 스승님이 렉시코그래퍼라고 해가지고 사전 편찬자였었어요. 정말 우연치 않게 제가 카페에다 댓글을 단 걸 보고서 좀 어처구니 없다라는 듯이 저한테 댓글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분이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문법이 틀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한창 이야기를 열띤 토론을 벌였었죠. 카페 내에 온라인상에서. 그러다가 그분이 저를 만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이제 네이트온으로 해가지고 아이디를 입력하고서 그리고 나서 그분이랑 인연이 돼가지고 그분이 저한테 처음 소개를 시켜준 게 이제 옥스퍼드 어드밴스드 그러니까 러닝 어드밴스드 즉
옥스퍼드 영양사전을 소개를 해주신 거예요. 거기에 있는 프로그램을 저한테 보내주시고 영어를 다시 공부해라. 그러니까 뭐 비동사부터 다시 뭐 형용사, 뭐 뷰티풀이라는 단어, 플래시라는 단어 이런 단어들이 갖고 있는 의미를 제대로 공부하고 처음부터 기초부터 다시 닦으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때까지 누가 저한테 이렇게 조언해준 사람을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그 말을 듣는 순간 바로 한번 해봤어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 제가 깨닫게 됐던 것 중에 하나가 통찰력과 그 본질적인 접근에 대한 이해가 시작이 됐던 것 같아요. 저의 사고에. 그러니까 이때까지 단순하게 외웠던 단어들이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의미가 바뀌고, 그리고 단어들이 바뀌어가는 과정들을 제가 영양사전에서 무수한 용례를 접하면서 공부를 하게 되다 보니까 이게 큰 틀이 보이고 그 본질적인 의미들이 저한테 이제 영어적인 부분들이 국어적으로도 연동이 되고, 제가 일본어도 배웠기 때문에 일본어에서 오랫동안 배웠던 단어의 구성이나 아니면 구조들이 일본어와 영어랑 국어가 세 개가 연동이 돼가지고 연결이 되고 있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때부터가 이제 정말로 저의 영어와 일본어와 한국어에 대한 완성도가 점점 완성이 되고 있었는데요. 이제 그때 돼가지고 이제 제가 시작하게 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입시학원이랑 이제 어학원을 다니게 됐었거든요. 처음에는 입시학원 다니면서 이때까지 배웠던 저의 노하우나 이런 것들을 학생들한테 많이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장문을 시작하고, 그러면서 학생들한테 그때는 조금 학생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그런지, 그리고 저도 혈기왕성했는지 모르겠지만 학생들을 때리기도 하고 혼내기도 하고 욕도 하고 정말 많은 조금 나쁜 선생님이었는데, 그때 저는 지금에서 생각하더라도 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때는 그냥 영어만 할 수 있는 사람이었지 학생을 이해하는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입시학원을 2년 반 정도 있었다가 그 다음에 좀 더 나은 조건에서 어학원을 들어가게 됐었고, 어학원에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시작하면서 이제 학원에 대한 학생들 관리나 아니면은 숙제, 그리고 모든 관리에 대한 총괄을 제가 맡게 됐다 보니까 거기서도 또 하나의 결핍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영어로서는 누구한테 어떤 설명도 다 이해시킬 수 있고, 만약에 한 학생이 영어를 배우려 치면은 정말 잘 알려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왕도의 길을 알고 있는데, 여기서 해결하지 못하는 게 그 학생이 영어를 좋아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라는 의구심이 들었던 거죠. 거기서 이제 제가 새로운 저의 길과 방향이 결정이 됐었는데, 그게 바로 이제 사람에 대한 이해와 탐구가 필요하다는 걸 제가 뼈저리게 느꼈죠. 그런 첫 번째 시도가 뭐였냐면은 제가 인문학을 공부하게 됐고, 그리고 이제 기본 철학서를 사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존경하게 됐던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그래서 플라톤의 그런 아카데미아라는 그런 기반, 그리고 뭐 철인정치라는 그런 방식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저에게 상당한 지금의 교육 방식과 사고 방식에 많은 영향을 줬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결국에 인간은 사회적 존재다 보니까 사회학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많이 갖게 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공부하다 보니까 영어와 이제 접목이 되고, 그러면서 점점점 확대가 될 수밖에 없는 게 뇌과학이나 아니면은 심리학이나, 그래서 이제 심리학 쪽으로 해서 많이 공부를 하게 되었고, 심리학을 이제 교육으로 접목시키는 교육심리학, 뭐 인지심리학, 행동심리학, 이런 것들, 분석학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많이 책을 접하게 되고, 그렇게 배웠던 책들을 이제 실생활에서 활용하게 되는 그런 과정들을 30대가 넘어서 32, 33이 되면서 이게 무수하게 많이 공부를 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지금의 현재 저까지 이렇게 오게 되었는데, 이렇게 오면서 제가 문득 생각이 드는 것 같고요. 제가 오늘의 히스토리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앞으로 많은 영상들을 찍게 될 거고, 그리고 현재 갖고 있는 지금 4차 산업을 이제 준비하고 있는 미래 인재상들, 아니면 20대들, 그리고 그들을 키우고 있는 40대들, 50대 부모님들께서 명심해 하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할 수 있었던 가장 좋은 계기가 자기 주체성이에요. 그러니까 뭔가를 내가 선택하고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한 시행착오를 겪고,
거기에 대해서 도전을 하고, 그리고 또 도전에 대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재도전을 하면서 내 스스로가 나의 성장을 이끌어야 가는 게 우리 인생의 가장 기본이거든요. 그런 재도전을 50대나 60대 분들을 혹은 70대 분들은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근데 정말 안타깝게도 지금의 40대 분들은 잘 못하세요. 왜냐면 그 부모 세대가 그런 것들을 알려주지도 않았고, 그런 환경에 놓여있지 않았던 분들 같은 경우는 우리의 자녀 세대도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크거든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제가 이 영상을 종료하기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우리 아이들이 현 상태가 어떤지 파악을 하고, 그리고 우리 아이가 지금 현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최선과, 아니면은 부모가 자식들에게 해줘야 될 거는 당연히 해줘야 되겠지만 해주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잘 고민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앞으로는 제가 이런 저의 히스토리를 기반으로 해서 저만의 이야기, 아니면 제가 많이 읽었던 책들, 아니면 제가 지금 실전에서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모두 가르치는 영어 선생이자 학습 동기 아니면 학습법을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많은 조언을 해줄 테니까 그거를 잘 도움을 받으셔서 꼭 자기의 자녀 혹은 본인 스스로, 아니면 20대면은 자기 인생에 적용을 하는 현명한 사람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